고교학점제 요거 하나로만 정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돼서 입시나 이런 문제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은 딱 요거 하나로만 정리될 수 있는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고1이 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부터 해당이 되고요. 초등 저학년이라고 해서 이 입시 제도에 대해서 무관한 건 아니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많이 듣는 고교 학점제라는 건 말 그대로 고등학교를 학점제로 이수를 하고 졸업을 시키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고교 학점제는 조기 졸업도 없고요. 그리고 물론 패스를 못했을 때는 그 보충학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아마 거의 대부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점 미만인 경우에 통과를 못하는 거니까 웬만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될 건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 중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고1이 상대평가가 되는 거고요. 고2, 3부터는 이제 절대평가제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좀 나아가서 그럼 고1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평가가 적용이 돼요.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애들이 등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현재 고등학교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상위 4% 안에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이렇게 퍼센테이지에 맞게끔 성적이 반영되는 거고, 고2, 3부터는 학생들이 듣는 과목들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과목에 따라서 하는데 그거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그래서 A, B, C, D, E까지 해서 나오고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대학 때는 F학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I학점이라고 해서 재수강은 아니고요. 보충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다 졸업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잘하는 친구들은 조기 졸업도 할 수 있고 못하는 친구들은 뭐 한 해, 두 해 유급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방안까지는 계획되지 않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진행하다 보면 여기서 파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변별력을 봤을 때 고1 내신이 이제 제일 중요해진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고2, 3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가서 학점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어머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잘하는 놈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씀인데, 절대평가라고 했을 때는 이게 선생님의 역량, 재량에 따라서 조금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상위 4%라고 하면 거기 퍼센트에 들어가는 학생들만 되는데, 내가 만약에 교사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학점을 줍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쵸? 많은 결격 사유가 있지 않으면 이왕이면 A 등급을 주고 싶은 게, A 학점을 주고 싶은 게 선생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한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그죠?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좀 비교 우위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수를 좀 후하게 주지 않을까. 그거를 학점 인플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대학에서는 뭘 가지고 학생들을 뽑겠나? 절대평가 점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학교 레벨을 보게 된다는 거죠. 고교 학점제의 취지는 공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서 다재다능하게, 그래서 한 방향이 아니라 다 방면에서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했는데, 어떤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정시 비중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2 때부터 이제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는데 수능 과목이 정해진다면 과연 아이들은 수능 과목과 상관없는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학습의 취지는 아이들의 재능과 호기심, 자기한테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게끔 했는데 정시에서 수능 제도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 수능 과목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이 같이 존립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서술형 도입이라든지 구술 면접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많이 바뀌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1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해서 얘네는 이제 내신에서 비교 우위를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2, 3때는 절대 평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1 때 성적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1 때 시험을 봤는데 내가 점수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면 얘네들이 2, 3 때 가서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A를 받는 사람은 워낙에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고1로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래서 그럼 제도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 봤을 때 고1 상대평가기 때문에 고1의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고3 때의 내신 비중이 좀 높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역전의 기회라든지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놓았었는데, 지금 고1의 비중이 높아지면 과연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걔네가 그걸 감수하면서 고3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고1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교육이 고1 때 더 많이 집중되겠죠. 그러려면 중학교 때 선행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더 많이 집중을 하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 고3 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학교 때 조금 부족했더라도 고1, 중3 이게 말에 보완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지금 같은 제도로 만약에 간다면 고1 때 거의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중3이나 중2 이렇게 중학생에 집중될 것이고, 중학교 때 비중이 커지며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더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교학점제 제도 자체는 저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세팅돼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설령 완벽하게 세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막상 학생들에게 적용했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행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향상은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면 이제 초등 5학년, 6학년부터는 그래도 입시에 조금 관심을 보일 수 있는데, 그보다 아래 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고 긴 이제 학습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